또 한 가지는 이거 제가 아까 먹으면서 보니까 꽤 딱딱해요. 그래서 치아에 꽤 힘을 주면서 바삭하고 부서지면서 먹게 되니까 치아에 조금 금이 가거나 치아가 일부 약하신 분들은 파절될 수도 있겠다 싶고, 나름대로 유행을 하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실감을 했고요. 다만 이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탕후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탕후루 사실 열풍이 사그라들고 있긴 한 것 같은데요. 대략 지난 여름 혹은 가을 정도 인기였던 탕후루를 오늘 한번 들고 왔습니다. 저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요. 우리 PD님이 준비해 주셔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엄청 달아요. 오, 생각보다 너무 단데요. 참고로 제가 지금 먹은 거는 방울토마토 탕후루인데요. 왜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가 토마토 이렇게 썰어주시면 거기다가 설탕을 많이 뿌려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딱 그 맛이 납니다. 그리고 코팅된 설탕이 얇은 유리처럼 바스락거리면서 먹게 되는 식감이 있네요. 이게 설탕이 녹으면서 어금니 쪽에 그루브라고 표현하는 폼들의 설탕들이 달라붙는 게 느껴집니다. 양치를 열심히 하면 사라지겠죠. 근데 이걸 먹고 바로 양치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에 이거 드셨는데 양치 안 하시면서 한 두세 달 열심히 드셔주면 대한민국 치과계를 위해서 크게 공헌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너무 달아요. 너무 달다는 거는 설탕이 되게 많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탕후루 자체가 과일 꼬지에다가 설탕 코팅한 그런 이제 간식거리잖아요. 먹어보니까 너무 달고 딱딱해요. 그래서 먹고 나면 치아에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잘 떨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입안 안에 있는 충치균이 이 설탕을 에너지원으로 활성화돼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그 분비물로 산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산들이 치아의 구조물을 부식시키면서 치아에 구멍이 생기고 손상이 되면서 충치균이 점점 밑으로 퍼져나가면서 충치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많이 드신 분들은 충치가 생길 수 있겠다 싶어요. 이거 드시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빨리 가서 양치하셔라. 이 방법밖에 없겠는데요, 이거? 이거 지금 먹어보니까 코팅돼 있던 게 녹으면서 끈적거리면서 치아에 붙여놓은 여러 가지 보철물들, 아니면 뭐 충치 치료했던 그 흔적들, 수복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충치 치료했던 수복물 같은 것들이 탈락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치과 진료를 많이 받으시는 환자분들한테는 젤리나 엿, 캐러멜 이런 것들 좀 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충치 치료했던 수복물들이나 혹은 보철 치료했던 보철물들이 탈락될까봐 하는 걱정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것도 많이 드시면서 끈적끈적한 거 먹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싶네요. 또 한 가지는 이거 제가 아까 먹으면서 보니까 꽤 딱딱해요. 그래서 치아에 꽤 힘을 주면서 바삭하고 부서지면서 먹게 되니까 치아에 조금 금이 가거나 치아가 일부 약하신 분들은 파절될 수도 있겠다 싶고, 또는 그렇게 딱딱한 걸 먹으면서 턱관절이나 저작 근육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일으킬 수 있다 생각이 드네요. 너무 달고 끈적거리고 딱딱하고 질기고 이런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치아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초콜릿, 사탕, 그다음에 캐러멜, 엿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탄산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라나 사이다, 환타 이런 탄산음료도 굉장히 당이 많으면서 탄산이 있어서 치아를 부식시키고 충치를 일으키는 것들이 되게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설탕은 치아 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설탕 자체는 이게 당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당 혹은 당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원래는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복잡한 소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 분해되는 결과물이 당이고요. 우리 몸에서는 그 당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신체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대사 활동을 하게 되는데, 설탕은 탄수화물이 거치는 그러한 복잡한 소화 과정 없이 최종 결과물인 당을 직접적으로 공급해주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탕을 한번 먹으면 갑자기 몸에서 당의 수치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한 번에 당이 많이 들어오면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우울할 때 초콜릿 먹고 이러면 기분 좋아지는 것처럼 당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은 이제 즐거움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데, 설탕이 많이 들어오면로써 당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면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 쪽에 있는 도파민 수용체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 때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들면서 부분의 항상성을 유지하지만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일반 음식을 먹었을 때 예전만큼 기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런 쾌락이나 음식을 먹었을 때의 즐거움이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설탕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을 찾는 거죠. 초콜릿이나 콜라나 이런 것들을 또 반복적으로 먹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또 들어오면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면서 설탕은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탕 중독 되게 위험하잖아요. 설탕 중독 위험합니다. 설탕이 중독되면 단맛이 강한 음식들만 주로 찾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와서 몸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영양 밸런스가 깨지면서 우리 몸의 건강이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게다가 혈당이 높아지면서 당뇨라든가 만성질환들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죠. 치아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내가 예전에 많이 먹었는데 관리를 잘 못했다 그러면 치과에 한번 방문하셔서 치아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아 건강이 아니라 전신적인 건강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높은 칼로리를 섭취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지방이나 아니면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처럼 이렇게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을 좀 잘 하셔서 칼로리 같은 걸 많이 소모해 주시면서 지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제일 좋은 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균형 잡힌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는 열풍이 좀 있죠.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지금 먹어보니까 좀 맛있는 부분도 있어요. 맛있죠. 나름대로 유행을 하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실감을 했고요. 다만 이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되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드시면 좋겠고 탕후루뿐만 아니라 다양한 간식들과 디저트들 달콤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유념하시면서 드시면 좋겠고요. 너무 단 것들은 조금 멀리 하시는 습관을 형성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드시고 싶으면 조금만 드시고 그리고 먹고 나시면 바로 가능한 한 3분 정도 이내에 양치하시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치하는 거 전에 찍었던 영상 보시면 되겠죠? 양치하신 거는 제가 예전에 양치 관련된 영상 제작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그동안 못 먹어봤던 탕후루를 먹어보면서 탕후루에 관련된 치아 건강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맛있는 게 있다 그러면 참기 어렵죠. 좀 드셔도 되는데 드시고 나면 양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